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일요일 날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또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두 아들 가족과 함께 만나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케이크까지 또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또 애들도 있고 복잡할 것 같아서 저 남한산성 카페에 가서 차도 시키고 케이크에 촛불도 켜고 해서 자녀들과 함께 또 박수 받으며 생일 축하도 받고 함께 놀다가 왔습니다. 저는 생일 때마다 애들 결혼한 후부터는 주로 생일날 애들한테 선물을 제가 요구를 해요. 얘들아, 나는 이번 생일에는 이런 거 선물로 받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애들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며느리들도 신경 안 쓰고 어머니가 필요한 거 요구하시니까 그거 그냥 딱 사면은 되니까 되게 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필요한 거 요구해서 선물 받고 또 맛있게 식사하고 또 애들과 재미있게 또 다양한 또 살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손주들도 이렇게 보니까 참 좋아요. 볼 때마다 애들이 쭉쭉 커가고 해서 아주 기분 좋고 또 우리 막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 초등학생은 이제 유치원생은 없는 셈이지요. 다 이제 학생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참 커가는 거 보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울 때가 우리 손주만 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손주들이 그렇게 커가는 걸 보니까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한 걸 오늘 또 다시 느꼈습니다. 오늘 15번째 저의 그 옛날 이야기를 또 공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추석 하루 전날입니다. 어제까지 가게 일을 하니 몸이 피곤하기도 하다. 그래도 내일은 추석이자 우리 작은 아들 면회를 가기로 약속을 한 날이다. 올 추석은 장사도 그런 대로 했고 큰아들이 보너스도 많이 주고 주머니가 두둑하다. 기분도 좋다. 윤기 엄마하고 가락시장을 가니 모든 물가가 비싼 곳도 있지만 또 싼 것도 많았다. 이것저것 많이 사기도 했다. 옥수수도 한 자루 샀어. 옥수수 한 자루에 3,000원.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싼 거지요. 옥수수 한 자루에 그때가 그게 한 30개 됐나? 하여튼 그게 3,000원인 거예요. 얼마나 싸요? 배도 사고 사과, 밤, 참외, 고사리, 고추, 멸치. 그리고 LG 마트에 가서 고기도 사고 햅쌀도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도 샀다. 화장품도 샀다. 떡도 사고 계산을 하니 15만 원 정도 나왔다.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넣고 집으로 왔다. 참 돈 쓰는 것은 재미도 있다. 벌기는 힘들어도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모든 사람도 참 좋아 보인다. 내 주머니에는 돈 40만 원이 있었다. 4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글쎄. 평소에는 많게는 5만 원이었는데 저는 항상 지갑에 5만 원 이상은 넣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그냥 5만 원 이하로 주로 넣는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이라 그런지 지갑이 두둑해서 모든 것이 내 세상 같기도 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 음식을 하는 것도 없는데 바쁘고 왜 이렇게 피곤한지 어서 편히 잠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햇살로 밥을 지어서 밥통째 면회 갈 때 가지고 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사히 아들 면회 다녀오게 해 주시라고. 다음은 신랑 부부. 제목이 어째 새신랑 부부라 소린가? 하여튼 신랑 부부입니다. 그렇게도 일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광현이가 저희 오빠 아들입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올릴 모양이다.
이해할 수 없는 광연이 엄마. 자식의 행복을 가로막는 엄마였다. 못할 짓, 못할 말 많이 했던 엄마였다. 요즘 세상에는 드문 엄마다. 오늘 광연이가 신부감을 데리고 우리 집을 방문했다. 안쓰럽고 고맙고 참 예쁘고 대견한 조카다. 솜씨는 부족해도 열심히 저녁을 준비해서 새색시 부부에게 우리 조카 부부에게 대접을 했다. 볼수록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으다. 얼굴보다 외모보다 인간미와 부침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쏙 들었다. 술도 한 잔씩 먹을 줄 알고 사진도 보여주고 집안 이야기를 해줬다. 광연네 집안은 공산당처럼 밖에 사람들과 단절하고 자기네 가족들끼리만 살아왔다. 형제들과 친인척들 소식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지금 사촌들은 무엇을 하는지 집안끼리 매년 1월 1일 콘도에 가서 2박 3일씩 놀다 오곤 하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었다. 우리 이 광연이 조카는 그렇게 저희 오빠 아들인데요. 우리 그 올케가 좀 성격이 좀 보통 사람과는 좀 약간 다르게 인생을 살더라고요. 시댁 식구하고는 일체 거래를 하네요. 왕래를. 안 하니까 조카들이 친인척들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집안들이 돌아가는지 뭐 큰일집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다니지를 않아요. 애들 데리고 주로 안 다녀요. 그러는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아들이 35이 넘어가는데도 여자만 손을 보이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여자는 저래서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방해를 놓으니까 이 아들이 혼기를 놓치게 생겼어요. 글쎄. 그래서 이 조카가 저를 찾아와서 상의를 하더라고요. 고모, 저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엄마가 이렇게 모든 여자를 데려다 놔도 이렇게 반대를 하니 고모가 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번 우리 집에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추석 때 이렇게 추석 전날 왔었네요. 와서 보니까 색시가 싹싹하고 참 좋은데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카센터를 해가지고 좀 돈벌이가 괜찮았지요. 그래서 한 달에 그때 돈으로 400만 원씩을 벌어서 매달 엄마한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반대를 해서 제가 밀어붙이라고 했어요. 엄마 아버지 말 듣지 말고 네가 좋으면 동거생활이라도 해라. 그래서 결혼을 시작해서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만들어서 살아라. 이만큼 저 컸으면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야지. 엄마가 하란다 말한다 해서 엄마 뜻대로 하면 결혼하기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힘을 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처럼 친인척을 그렇게 왕래를 하지를 않고 살았다. 내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은 누구고 일일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을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고 이건 작은아버지 자손 아들이고 딸이고 이렇게. 광연아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이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사는 것이란다. 너희들은 둘이면서 또한 한 몸인 거야. 고모는 너희들에게 행복하길 늘 기도할게. 광연이가 LA 갈비를 사왔다. 우리 두 아들과 셋이서 먹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광연이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 부모님한테 청첩장도 안 하고 하려다가 결혼식 한 일주일 전에 청첩장을 부모님한테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님도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두 아들 낳고.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시댁과는 왕래를 안 하고 삽니다. 우리 그 올케는. 다음은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작은 아들이 10월 18일 날 9박짜리 정기 휴가를 왔다. 주소지를 제주도로 해놓은 덕분에 휴가비가 13원인가 14만 원이 나와서 그 돈으로
용돈을 썼다. 휴가 기간 동안 광연히 결혼식도 참석하고 고등학교 코치 선생님도 만나서 제대 후 복학과 앞으로의 진로 문제도 의논하고 저희 아들은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그 태권도 운동은 항상 코치 선생님이 따로 붙습니다. 하여간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벌써 전역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생각도 많은 모양이다. 세월은 참으로 빠르기도 하다. 엊그제 쟤들을 어떻게 키우나 밤잠 못 자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벌써 지 갈 길을 찾느라 바쁘다. 아침에 잘 가라 해놓고 가게에 나왔다. 3시쯤 아들 얼굴 한번 더 보려고 가게로 오라고 하여 피자로 점심을 대신했다. 아들을 보내다 아들을 피자를 한 판을 이렇게 먹고 이제 아들을 군대로 보냈어요. 뒷모습을 바라보니 대견하기 그지가 없다. 저녁에 집에 와보니 세상에 작은 아들이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해놓고 갔는지 너무 기분이 좋다. 보이라를 보니 온수를 끝까지 틀어놓고 난 혼자서 웃었다. 집에서 그렇게 부대로 가면서요. 내가 가게 나가 있으니까 이 남자아이가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보이라를 그렇게 틀어놓고 그렇게 간 거예요. 엄마 춥게 또 지낼까봐. 너무 고맙더라고요. 글쎄. 다음은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큰아들과 드라이브도 즐길 겸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해서 작은아들 면회를 갔다. 제가 일기를 이렇게 매일 쓰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도 썼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작은아들이 휴가 온 것이 나왔는데 이거는 또 면회를 간 것이 나온 거예요. 글쎄. 이렇게 가끔 저는 기념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날 큰아들과 드라이브도 할 겸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해서 면회를 갔다. 길이 낯설긴 해도 지도를 보면서 찾아갔다. 이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입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더 좋은 이유는 우리 아들과 추석도 함께하며 면회 갈 때 쓰라고 거금 용돈도 주고 그래서 내 기분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하여간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파랑새 민박집을 찾아갔다. 1박을 정하고 준비해간 삼겹살로 숯불구이를 해서 먹고 두 아들 옆에 끼고 기분 좋게 잘 먹었다. 저녁에는 화천 시내로 나가서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하여간에 올 추석은 추억에 남을 수 있도록 시간을 보냈다. 철원은 들판이 완전히 황금 물결을 이루었다. 코스모스도 만발이었다. 오다가 부대 앞에서 사진도 찍고 또 오다가 의정부 둘째 언니가 병문안을 갔다. 둘째 언니의 병문안을 갔다.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먹고 꼼짝 안 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살이 많이 정말 말할 수가 없이 쪘었다. 사람이 아닌 괴물처럼 보였다. 상혁이 엄마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주님, 어서 하늘나라로 불러주세요. 하며 기도했다. 저희 둘째 언니가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만 있고 밥맛은 좋고 누워만 있고 하니까는 그렇게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글쎄. 돌아가셨습니다. 이 언니도. 다음은 마음의 잔치날입니다. 10월달입니다. 어저께 너무나 피곤해서 일찍 잠을 잤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빨리 오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부지런히 옷을 입고 공원에 갔다. 가을이라서 모든 단풍들이 반겨준다. 봄에는 개나리가 노란 꽃으로 반겨주더니 가을에는 붉은 잎으로 반겨주고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팽나무, 무슨 열매인지는 모르지만 작은 열매가 참 많이도 열렸다. 햇님의 조명을 받으니 참으로 아름답다. 난 그 속에서 정말 신께 감사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니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걸어서 이 먼 곳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또 감사하고 내 마음이 즐거우니 모든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인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 참으로 아름답다. 바쁘다. 바빠. 남한산성에서도 오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자연이 좋아서 그냥 그 꽃 필 때는 그 모든 꽃들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을 보러 꼭 이렇게 가고 또 단풍이 질 때는 또 단풍나무가 예쁜 곳이 꼭 부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남한사성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거기도 그렇게 단풍들이 오라고 한 걸 하는 것 같아서 거기도 그렇게 다니고 했습니다. 미사리 갈대밭에서 또 오라고 하는 것 같으다. 내가 너무나 바쁘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면서 내가 갈 때까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어줘요. 꼭 갈 테니까. 난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 난 오늘 아침 혼자서 자연과 대화하고 기쁨을 나눴다. 사람들의 잔치도 이렇게 아름답지는 못할 것이다. 참 봄, 가을에 우리나라 풍경이 너무 아름답지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쓰고 11월 달에 또 썼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썼네요. 우울한 하루입니다. 10월 달엔 이렇게 행복해서 좋았는데 이날은 또 우울한 하루가 또 제목이네요. 난 우리 형제들 중에 이상하게도 나만 치아가 좋지 않은 것 같으다. 이렇게 제 이빨 때문에 그렇게 저는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이가 몇 년 전부터 흔들리더니 요즘은 정도가 너무 심해서 뜨겁고 차갑고 과일도 먹을 수가 없다. 대인관계도 아주 지장이 많다. 고민을 하다가 치과에 가보니 잇몸이 아주 심하게 망가져서 앞에 이를 4개 빼고 인공 치아를 만들어서 양쪽 송곳니에 끼워서 쓰라고 한다. 스케일링도 하고 3일을 치료하고 이를 뽑고 오늘 인공 치아를 해서 넣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왜 이렇게 쓸쓸하고 우울한지 모르겠다. 어디 가서 편안히 쉬었으면 좋으련만 입은 마취를 시켜서 말도 못하고 침과 피가 입에서 흐른다. 그래도 아무런 감각도 없다. 가게문을 닫을 수도 없다. 작은 공간에서 1시간 이상을 누워서 마취가 깨기를 기다렸다. 내가 독한 사람인가? 이렇게 육신의 고통이 있어도 가게문을 열고 있어야 하나? 인생이 허무한 생각도 자꾸 든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삶인 것 같으다. 이럴 때 누구는 남편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남편이 있은들 그늘이 되어주지 못할 바엔 차라리 없는 것이 한결 낫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 것을 난 혼자서 내 길을 가련다. 모든 어려움을 견디며 가련다. 2004년 올해는 나에게는 정말로 힘든 한 해였다. 봄부터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하면서 침으로 교정으로 병원으로 경비도 참 많이 들어갔다. 자식이 있지만 아직은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 마음으로는 많이 신경을 써줘서 고맙지만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지 못한다. 정말 자식을 어려운 환경에서 키워냈다. 그렇지만 내 고통을 다 말할 수도 없다. 나는 엄마로서 도리를 했을 뿐이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했을 뿐이다. 이번에 치아를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정말 내가 벌 수 있으니 다행이고 감사하기도 하다. 일 못하는 부모들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난 정말 아들에게 돈을 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우리 아들도 열심히 살고 있다. 부모가 자식의 힘을 빼기는 싫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은 특히 그렇다.
이건 날짜가 없어요. 2004년도에 쓴 겁니다. 이때 진짜 허리도 안 좋고 이빨 때문에 참 경비도 참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때는 애들이 나이가 어리고 막 취직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그렇게 고뇌했던 시간을 또 기록을 했네요. 다음은 11월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11월 5일입니다. 2004년입니다. 옛날에는 빨리 세월이 가기를 바랬었는데 한 해 한 해 정말 결혼을 하고부터는 즐거운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제가 결혼하고부터는 별로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올해가 빨리 가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빨리 세월이 흐르기를 바랬다. 결혼 생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계속되는 갈등과 괴로움은 끝이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세월이 빠르기도 하다. 금방 하루가 가고 일주일도 가고 한 달도 가고 1년이 간다. 벌써 11월. 올가을은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다. 오늘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그 곱던 단풍과 노란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진다. 난 오늘 또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다. 어금니가 충치가 심해서 신경치료 또 잇몸 치료하고 왔다. 이를 봉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내가 벌써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가 벌써 다 뽑혀야 하나 생각하면 서글프다.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젊어서부터 관리를 안 하고 했는데 이가 불편하니까 예민해지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맛도 모르겠다. 김치도 먹지를 못한다. 참 치과 치료가 얼마나 힘든 건지요. 이 관리를 참 잘하셔야 합니다. 나도 이 관리를 잘 한다고 했는데 원체 체질적으로 잇몸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잇몸이 약하니까 이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막 흔들리고 막 풍치가 와서 흔들리고 하니까는 그렇게 이를 다 뽑고 다시 해 넣고 그 신경치료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경비도 많이 나고니와. 이땐 또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오늘은 오전에 흐리더니 오후에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오후에 우준 아빠가 소매를 줄인다면서 우리 가게에 왔다. 우준 아빠도 성격이 보통은 아닌데 요즘에는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혼자 살면서 잘 지내는 것을 보니 나이는 나랑 동갑이지만 어찌나 이쁘고 대견스럽던지. 남자가 철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가정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남자를 보면은 우리 집 남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저는 칭찬을 해줬다. 신권사도 오라고 해서 함께 연락을 해서 만났다. 만나서 대화도 많이 나누었다. 내가 30대에 그 신권사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살았는지, 서울에 그 있는 집도 있고 아저씨도 착실해서 월급도 가져오고, 그 형님은 따로 또 칼국수 집도 해서 잘 되고, 하여간 난 여러 가지로 그 형님을 부러워했었다. 그런데 사람은 돈 있을 때 잘 관리를 해야 하나 보다. 왜 그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웬 미국 이민 바람이 불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아저씨 퇴직금과 아파트도 팔고 가게도 정리하고 그동안 모은 돈 하물며 보험까지도 모조리 해야 그래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세상살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법이다. 이 신집사는 한국에서 안정되게 참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 간다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지만 시민권도 없는 사람이라 뜻대로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보지만
친정의 형제든 시집 식구든 뜻대로 도와주기는커녕 모든 친척들과 의리만 상하고 했단다. 하여간 많은 상처를 받고 전 재산은 다 없어지고 창피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다시 와서 살고 있다. 여기 와서 노래방을 하는데 아저씨랑 마음이 안 맞아서 힘든 모양이다. 아저씨 입장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금은 형님이 경제권을 가지고 본인이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된다. 나이는 올해 54세. 그때 당시는 왜 이렇게 54세가 많은 것 같았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니까 애들인데. 금방 60을 바라본다. 그러니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있을 때 잘 관리하고 모든 것이 있을 때 잘 관리를 했더라면 노년에 손잡고 조용히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은 지난 일,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죽음에 이를 때까지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청 안타까워 보인다. 평생을 살아도 부부는 남이라고 하고 형님의 입에서 그런 말을 한다. 그렇게 금슬좋게 살았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남편하고 금이 가더라고요. 돈이 뭔지. 정말 부부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 같은 관계인가 보다. 그래서 이 분은 그 많은 재산을 50대에 미국에 이민 간다고 가서 미국에서 좀 몇 번의 사업을 하다가 그 시민권이 없으니까는 계속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 재산을 다 까먹고 한국에 와서 여기서 와서 이제 노래방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됐지요. 80 정도 됐지요. 그러니까 서울서 그나마 살지 못하고 지금 시골로 가서 사는데 자기가 인생살이가 복잡하니까 모든 사람과 연락을 끊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제 연락을 안 돼요. 참 좋았던 사람인데요. 다음은 미영이 아들 돌날입니다. 제목이 2004년 11월 21일. 벌써 미영이가 시집을 가서 첫 아들을 낳고 미영이는 저희 오빠 딸입니다. 오늘이 돌이라고 일가 친척들을 초대했다. 잠실 롯데백화점 내에 있는 시줄러라는 경양식당에서 돌잔치를 했다. 난 정말 롯데백화점을 옆에 놓고도 가보지도 못했다. 거기 가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주일이라서 오전에는 교회를 다녀오고 오후에 6시에 맞추어서 그곳을 가봤다. 세상에 이렇게 변할 수가. 사람도 많고 점포도 많고 불경기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만 같다. 젊음이 넘친다.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도 못하겠다. 서울 촌뜨기가 분명하다. 나는 몇 번을 물어서 찾아갔다. 바로 스케이트장 옆이었다. 난 순간 진력이 났다. 웬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지.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가족들과 오락을 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과 그 DDR이라고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밟으면 음악이 나오는 게 있었어요. DDR을 하는 사람도 많고 하여간 제각각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상 천국이 이런 데는 아닌지 난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 그립기도 했다. 드디어 돌잔치 장소를 찾아갔다. 엄마 아빠는 왕자와 공주처럼 옷을 입고 손님을 맞이했다. 조카딸이 부부가 그렇게 옷을 공주처럼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더라고요. 시댁 식구와 외가 식구, 친가 식구, 부족함이 없는 손님들이 오셨다. 주인공을 안고 기념사진을 찍으니 즉석에서 사진이 나온다. 주인공은 책을 만들어서 보라고 한다. 참 세상이 좋아져도 너무나 좋아졌다.
그 돌 때까지 자란 그 과정을 책으로 만들어서 하객들한테 그렇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난 정말 신기해서 세상에라는 말을 연발했다. 하여간 세상은 좋아져서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고 없는 서민들은 고통인 것이다. 돌잔치 다녀온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2월 또 2일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오늘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눈물이 나온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가 보다. 올 한 해 몸이 아파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했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협착증을 치료해 주시고 요즘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나는 편안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이상하게 오늘은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아들 잘 자라게 해주셨고 하여간 난 행복한 사람이 분명한 것 같으다. 눈물이 자꾸 나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하고 편안함을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30대 엄마들 제목이 오늘 30대 엄마들입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물론 알뜰 주부도 많이 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주부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볼 수가 있다. 인생을 목표 없이 그냥 그날 생각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뻐질까만 생각하며 사는 것만 같으다. 상가에서 살펴보면 매일 새로운 옷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장하는 것도 보면 연예인처럼 하고 다닌다. 예를 들어 바지를 사도 몇 개씩 산다. 먹는 것은 주로 사 먹고 애들 교육은 무조건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엄마라는 존재는 연예인처럼 옷이나 사 입고 외식이나 하고 취미생활이나 하고 도대체 남편들은 얼마나 수입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부모 재산을 쓰지 않고서는 저렇게 돈을 써가며 살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주부들을 볼 때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준비 없이는 미래가 알 수 없는데 저들의 미래는 준비는 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본다. 추락하면 못 살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박살이 난다. 자녀 교육도 부모가 사랑과 관심으로 길러야 그 아이의 인성교육이 되는 것인데 도대체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만 한다. 나의 젊었을 때를 되돌아본다. 난 정말 그때에 무진장 힘들었고 무진장 일을 했다. 나의 미래, 가족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수많은 생각을 했었다. 많이 노력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현재에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햄을 무척 잘 먹었었다. 실컷 먹일 수가 없었다. 항상 언제나 우리 애들에게 맛있는 걸 실컷 먹일 수가 있을까 많이 생각도 했었다. 지금처럼 해주면 지금 애들이 어렸을 때 해주던 그런 반찬을 지금 해주면 잘 먹지 않아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햄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햄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햄을 마음껏 그렇게 사주지를 못해서 늘 그냥 아쉬운 적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또 여기다 기록을 했네요. 그때는 엄마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해주기만 하면 싸우면서 먹어 치웠었는데
그때 생각에는 언제나 정말 햄을 실컷 한번 먹여보나 늘 마음이 아쉬웠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나 보다. 먹는 것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지금은 피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옛날처럼은 아니지만 이렇게 기록했네요. 그 애들 키울 때 젊었을 때는 진짜 부모님 모시고 살기가 팍팍하니까 애들 그렇게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마음껏 해주지를 못했지요. 요즘은 그게 추억이 돼가지고 애들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곤 합니다. 여기는 12월 달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썼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닌 지가 올해로 18년 되었나 보다. 개척 때부터 다닌 셈이다. 30대 초부터 신집사의 인도로 다니기 시작을 했다. 그때는 정말 젊고 많은 꿈과 비전도 많았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구역장 예배, 난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다. 무엇보다 남편의 구원과 남편의 마음을 잡고 가정에 충실하기를 매일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에서 점점 발길을 돌리고 나중에는 더 심해서 마지막 남은 나의 자존심마저 진 뭉개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했었다. 결국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었다. 내 마음도 조금은 하나님을 멀리 했었다. 그때 남편이 너무 나를 힘들게 했을 때는 하나님을 잠시 멀리 했던 적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 때는 신앙생활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안정되고 모든 것은 운명이라는 생각에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올해 우리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다. 이 불경기에 건축을 했으니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몇몇 사람들이 물질로 많이 헌금을 했지만 역부족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헌금을 많이 못하는 것 같으다. 애간장 녹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다. 교인들을 계속 쪼아대신다. 헌금하라고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설교 때마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은 교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요. 낼 형편은 안 되는데 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이제 교회를 정축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겠지요. 목사님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성도들 지갑에서 나오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천국잔치 연극을 공연한다고 티켓 한 장에 5,000원씩 전도 목적으로 판매하라고 하신다. 그냥 오라고 해도 잘 안 오는데 그 교인들끼리 이제 연극을 하는데 연극 잔치 그 행사에 초대를 하라는 거예요. 한 장에 5,000원씩을 팔고서. 그러니까 뭐 5,000원 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이제 자기 사비로들 그냥 낸 거지. 내고서 이제 교인들한테는 그냥 오시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요. 교회가 커지는 것은 좋지만 왜 교인들에게 자꾸 짐을 주는지 마음이 정말 편치가 않다. 음악전도사님이 어저께 나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천국문 드라마에 날 보고 엄마 역을 맡으라고 한다. 부탁을 하시는데 나도 가정으로서 하는 일이 많고 또 먹고 살아야 하니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을 하고 생각하니 앞에서 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 이 집사님이 우리 가게에 왔다. 이 권사도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오늘과 어제 정말 더 어렵게 살고 있다. 이 집사님도 상당히 어려운 사람 지하방에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단칸방 살이가 참 많았습니다.
천국 티켓을 한 구역에서 150만 원어치씩을 줬다는 거예요. 글쎄. 150만 원어치를 주면서 이거를 이제 5천 원씩을 팔고 또 150만 원을 이제 현금을 내라 이 뜻이에요. 150만 원어치씩 위임을 했다며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공짜로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돈 주고 오겠냐는 것이다. 자기는 도저히 돈 주고 팔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역은 한 사람이 10만 원어치씩 내면 어떻겠냐고 한다. 10만 원어치씩만 그냥 현금으로 내라 소리예요. 넌지시 나에게 의사를 물어온다. 내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힘들지만 40만 원을 내겠다고 한다. 빨리 이런 일이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힘들고 짐이 되는 모양이다. 왜 예수를 믿는데 돈이 필요한 것인지 여기서도 있는 사람은 큰 걱정이 없다. 돈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지요. 내라면 내면 되니까. 돈으로 해결하려면 되는 것이니까. 이 천국문 드라마의 경비가 1,500만 원 정도 드는 모양이시다. 드라마를 한 100명이 출연을 했어요. 교인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제 전문 지도자가 이제 별도로 오고. 이 경비를 한 장에 5천 원씩 티켓을 팔아서 충당할 모양인데 그게 어찌 쉬운 일인가. 이 집사는 진실한 사람이 이 지서처럼 진실한 사람이 참 드문데 교회에서 어깨에 짐을 한 짐 지워준 셈이다. 성경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을 모두 내게 오라고 하셨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교인들에게 짐을 주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지 이때는 참 젊을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참 모두가 예민하고 참 어려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맹꽁이 여사 14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참 재밌네요. 옛날 거 읽으니까.